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독이 되는 관계. 몰래 에너지를 빼앗는다. 어느 날, 민정 씨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민정 씨는 그 친구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으며 민정 씨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정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민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정 씨가 그 친구를 도와줄 때는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자신의 고민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결국 민정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 후마다 무기력하고 지친 기분이 들었다. 이처럼 독이 되는 관계는 눈에 띄지 않게 무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초기에는 상대방의 문제를 도와주거나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점점 더 한쪽만 계속적으로 희생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서적 기생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본인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뿐이라고 말한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하거나 보답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자신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민정 씨의 친구는 자주 연락을 해와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민정 씨의 삶이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점차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문제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정신적, 정서적 부담이 커져 결국 자신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민정 씨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서히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민정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 후에 불안하고 지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 친구의 무거운 감정과 걱정들이 자신에게 전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민정 씨는 이 관계가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계의 변화를 결심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계 설정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의 있게 단호하게 자신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민정 씨는 그렇게 그 친구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그 친구의 문제에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민정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벗어났고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정 씨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둘, 감정 빨아들이는 사람. 절대 피해야 한다. 수연 씨는 오랫동안 친구인 지은 씨와 친하게 지냈다. 처음에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누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 씨는 지은 씨와의 만남 후마다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은 씨는 언제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연 씨에게 위로와 조언을 요구했지만 수연 씨가 조언을 주고 나면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만 했다. 수연 씨는 점점 지은 씨에게 감정적 소모를 느끼기 시작했다. 지은 씨와의 관계에서 수연 씨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지은 씨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로 인해 수연 씨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수연 씨가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자주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려 해도 지은 씨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 씨는 수연 씨가 잠시라도 자기가 이야기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며 더 많은 주의를 끌려고 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피로하게 다가왔다. 수연 씨는 어느 순간 지은 씨가 오직 자신의 감정을 치우기 위해 수연 씨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기생충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빨아들여서 자신을 채우고 그에 대한 감사나 보상은 없다. 대신 상대방의 감정은 점점 더 고갈되고 그 관계는 결국 한쪽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적 소모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차 정서적 탈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연 씨는 한동안 그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점점 자신이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지은 씨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의 무게를 계속 떠안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다. 결국 수연 씨는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은 씨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수연 씨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감정적 기생충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 인식이라고 배웠다. 수연 씨는 이제 지은 씨와의 대화 후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다.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지? 내가 진정으로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수연 씨는 지은 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너의 문제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내 감정이 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수연 씨는 이제 그 관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며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경우 경계 설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감정적 기생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의 감정을 갉아먹을 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연 씨는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관계에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셋, 끊임없는 비판자. 자신감을 흔드는 사람. 영희 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언니와의 관계에서 큰 고민을 겪고 있었다. 언니는 내 영희 씨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그런 말들이 영희 씨의 마음을 점차 무겁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런 언니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영희 씨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니는 영희 씨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 선택을 비판했다. 예를 들어 영희 씨가 최근에 취미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를 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언니는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희 씨가 직장에서 승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을 때도 언니는 그렇게 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너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러운 말을 덧붙였다.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반복되면서 영희 씨는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비판을 하는 사람이 단순히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판적인 사람들을 자아를 침해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한다. 영희 씨는 그런 언니의 말을 듣고 나면 자신이 무엇을 하든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언니는 영희 씨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 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며 간섭을 했다. 예를 들어 영희 씨가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고민할 때 언니는 그 나이에 뭐 하는 거냐? 안정된 직장에만 계속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영희 씨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 말을 들은 영희 씨는 결국 자존감이 떨어져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영희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언니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비판적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영희 씨는 언니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만남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영희 씨는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기로 했다. 그런 변화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언니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스트레스의 근원. 정희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녀의 친구인 민수 씨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민수 씨는 늘 자신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희 씨가 무엇을 하든 자꾸 자신을 끌어들이고는 했다. 문제는 민수 씨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자신의 문제를 정희 씨에게 떠넘긴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민수 씨는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마다 정희 씨에게 와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그녀의 조언을 구했다. 그럴 때마다 정희 씨는 민수 씨가 마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꼈다. 문제는 민수 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이었다. 정희 씨가 조언을 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해도 민수 씨는 그 조언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주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정희 씨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잘한 걸까? 이걸로 해결될까? 라는 질문은 점점 더 자주 반복되었고 정희 씨는 점차 민수 씨의 말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담이 되었다. 민수 씨는 항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고 그저 정희 씨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했다. 또한 민수 씨는 정희 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 번은 정희 씨가 자신의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 민수 씨는 단지 그래? 그런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만 말하며 다시 자신의 문제로 대화를 돌렸다. 정희 씨는 그때 자신이 민수 씨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드라마 메이커라고 부르며 그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처한 문제에 끌어들이고는 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정희 씨는 점차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정희 씨는 민수 씨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수 씨에게 조금 더 단호하게 말하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희 씨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고 조언한다. 정희 씨는 그 이후로 민수 씨와의 대화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조언만 제공하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수 씨의 문제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되자 정희 씨는 점차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의 감정을 더욱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 5. 나만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혜진 씨는 오랫동안 친한 친구인 수미 씨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처음 몇 년간은 두 사람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미 씨는 자신이 힘들 때만 혜진 씨에게 연락을 하곤 했다. 수미 씨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일이 어려울 때마다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어 조언을 구하고는 했다. 그러나 혜진 씨가 필요하거나 힘든 순간에는 수미 씨는 항상 바쁘다고만 하고 자주 연락을 피했다. 혜진 씨는 처음에는 그런 수미 씨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친구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 씨는 점점 수미 씨의 연락이 언제나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미 씨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만 혜진 씨에게 의지했고 혜진 씨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해도 그런 일은 그냥 넘어가 라는 말만 내뱉었다. 결국 혜진 씨는 자신이 항상 수미 씨의 비상 연락망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에 점차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혜진 씨가 수미 씨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수미 씨는 그것을 전혀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수미 씨는 혜진 씨가 도와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겼고 그로 인해 혜진 씨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이나 시간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혜진 씨는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점차 마음이 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라고 지적하며 한 사람만 계속해서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소모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혜진 씨는 점점 더 자신이 수미 씨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계속해서 수미 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만 했던 것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느꼈다. 결국 혜진 씨는 수미 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먼저 수미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내가 언제나 너를 도와줄 수는 없고 내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혜진 씨는 그 말을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자신에게도 수미 씨에게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혜진 씨는 이후 수미 씨와의 만남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감정적인 소모 없이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방향으로 관계를 바꾸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혜진 씨는 수미 씨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6. 항상 나를 비교하는 사람. 자신감을 앗아가는 비교의 덫. 진희 씨는 오랫동안 고마운 친구인 유나 씨와 친하게 지냈다. 두 사람은 대학교 시절부터 친구였고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이 잘 맞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진희 씨는 유나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문제는 유나 씨가 자주 진희 씨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진희 씨에게 끊임없이 너는 왜 그만큼 못해? 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나 씨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좋은 뜻에서 말하는 건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 씨의 말이 점차 진희 씨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다. 유나 씨는 예를 들어 너는 왜 아직도 그 일을 못 끝내? 나는 벌써 끝냈어. 나거나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어. 넌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고 자주 말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희 씨는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나 씨의 비결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났다. 유나 씨는 자주 진희 씨의 직장 생활이나 개인적인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누구는 이런 성과를 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고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비교는 점점 더 진희 씨의 자신감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진희 씨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나 씨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유나 씨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에 대해 계속 듣게 되면서 진희 씨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교의 습관이 결국 자아 존중감을 낮추고 자신을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되면 점차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결국 진희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나 씨와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처음으로 진희 씨는 유나 씨에게 너의 성과나 목표는 존경하지만 나를 계속 비교하는 것은 내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솔직히 말했다. 진희 씨는 유나 씨의 말을 듣고 싶지만 계속해서 비교를 당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나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후 진희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비교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비교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반복되면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진희 씨는 이제 유나 씨와의 대화에서 비교를 피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변화는 진희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게 되었다. 7. 나의 경기를 무시하는 사람.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유진 씨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녀의 동생인 미영 씨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다. 처음에는 미영 씨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의 행동이 유진 씨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 미영 씨는 유진 씨가 무엇을 하든 항상 개입하려 했다. 예를 들어 유진 씨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미영 씨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자꾸 의견을 내놓았다. 유진 씨가 아무리 나만의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말해도 미영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영 씨는 유진 씨의 개인적인 공간에도 무시무시하게 들어왔다. 유진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미영 씨는 자주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하여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유진 씨는 처음에는 동생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미영 씨가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진 씨는 자신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미영 씨의 행동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경계를 넘은 간섭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이런 관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경계 침해라고 부른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영역이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결정을 강요하거나 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관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유진 씨도 그 점을 알게 되자 그녀는 더 이상 미영 씨가 자신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유진 씨는 미영 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기로 했다. 나는 내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싶고 내 사생활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미영 씨가 당황한 듯했지만 유진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더 이상 자신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그 말이 미영 씨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지만 유진 씨는 이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미영 씨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유진 씨는 이제 미영 씨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유진 씨는 자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미영 씨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갔다. 그런 후 유진 씨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8. 항상 나에게 불만을 표하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잃은 관계. 선영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녀의 친한 친구인 재호 씨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재호 씨는 선영 씨에게 늘 불평을 했고 거의 모든 대화는 불만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처음에는 선영 씨도 재호 씨의 불평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재호 씨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마다 선영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려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호 씨의 불평은 계속 쌓여만 갔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선영 씨에게 반복적으로 토로하며 그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선영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재호 씨와의 대화에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항상 그의 이야기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고 그것을 듣는 동안 선영 씨는 점차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재호 씨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나는 계속 노력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걸까? 라며 불만을 퍼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선영 씨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재호 씨는 그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말하며 선영 씨의 기쁨을 반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영 씨가 그냥 이런 기분을 털어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런 불평이 계속 반복되면서 선영 씨는 불만이 쌓여갔다. 선영 씨는 자신이 재호 씨의 고충을 듣고 위로하는 것보다 그저 그의 불만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얻는 것이 없다고 느낀 선영 씨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정의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행복이나 성취에 대해 축하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은 자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며 자신이 받는 지원이나 도움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 결국 그와의 관계는 서로의 기쁨이나 성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고통의 반복이 될 수 있다.
선영 씨는 재호 씨에게 더 이상 모든 불만을 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재호 씨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네가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계속 불평만 듣고 있으면 나도 힘들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은 알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서로 기운을 낼 수 있으면 좋겠어. 선영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더 이상 재호 씨의 불만에만 묶여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말을 한 후 선영 씨는 점차 재호 씨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했다. 물론 재호 씨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선영 씨는 더 이상 그가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재호 씨와의 관계에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아오. 나를 너무 의존하는 사람. 스스로 서게 돕는 방법. 민정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친구인 경수 씨와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경수 씨는 항상 민정 씨에게 의존했다. 처음에는 그의 의존적인 성향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힘들 때마다 민정 씨는 기꺼이 도와주었고 경수 씨도 그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수 씨는 점점 더 민정 씨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단순히 힘든 일에 조언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수 씨는 자신의 일상적인 결정까지 민정 씨에게 물어보았다. 민정아,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너 뭐 먹을지 알려줘. 그거 먹을게. 민정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다? 처음에는 민정 씨가 경수 씨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수 씨의 의존은 점점 더 커졌고 민정 씨는 점차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경수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심지어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민정 씨에게 의지했고 그에 따라 민정 씨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경수 씨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게 되었다. 민정 씨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데 왜 계속 경수 씨의 결정에 끌려다녀야 하지? 나는 의문이 되기 시작했다. 민정 씨는 이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경수 씨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경수 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경수야, 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이제 너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해. 내가 너의 모든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 경수 씨는 처음에는 담담한 듯했지만 민정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내가 너를 돕는 건 좋지만 너도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 내가 항상 내 대신 결정을 내주면 너는 점점 더 의존적이 될 거야. 경수 씨는 처음에는 상처받은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정 씨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도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정 씨는 경수 씨가 조금씩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상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대신 경수 씨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으로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정 씨는 경수 씨가 스스로 서게끔 도와주기로 결심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더 이상 경수 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경수 씨에게 필요한 때에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방법. 지혜 씨는 최근 몇 달간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그님의 동료인 수영 씨와의 관계가 갈수록 더 힘들어졌다. 수영 씨는 지혜 씨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혜 씨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수영 씨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넘기면 되라며 지혜 씨의 감정을 무시했다. 그 말이 지혜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수영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지혜 씨가 수영 씨의 무심한 말을 그냥 넘겼지만 점차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지혜 씨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그동안 수영 씨에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무시당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지혜 씨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영아, 내가 이렇게 나의 감정을 무시할 때마다 나는 상처를 받는다.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저 나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지혜 씨는 이렇게 말하며 수영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영 씨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혜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내가 힘들 때에 너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넘어가라고만 하잖아. 나도 내가 그런 말로 내 감정을 더 아프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수영 씨는 지혜 씨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자신도 지혜 씨의 감정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지혜 씨는 수영 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참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지혜 씨는 수영 씨와의 대화를 통해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 지혜 씨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런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깨달은 것이다.